그럼 바로 다음 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에이텍이고요. 34,400원, 비중 6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에이텍 오늘 종가 살펴보면 2.5% 하락하면서 31,15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거는 뭐 이재명 테마주고요. 비중 60%인데 네. 뭐 누구나 다 지금 그 대통령이 뭐 누가 될 것이냐 이러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아마 그 여기에 그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한 60%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대선주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되든 뭐 이재명이 되든 누가 되든 그 주가는 그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는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전에 기대감 어떤 부분 이 앞에 이 슈팅은 이 주식이라는 게 실현 역경을 먹고 크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대법원 그런 어떤 그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 도지사 잃느냐 안 잃느냐 뭐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심판이 있으면서 거기서 이슈가 되면서 슈팅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히려 편안하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보다 이렇게 되냐 안 되냐라는 어떤 리스크를 짊어지고 어떤 부분들이 탁 되느냐 안 되느냐가 나왔을 때 오히려 이렇게 슈팅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특별히 이슈가 없고 그 중간에 어떤 뭐 여론 지지율이 높아졌네 해봐야 가지 않는 것처럼 어떤 위기가 있으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는데요. 지금은 사실 이제 이슈가 거의 끝나가고 있고 이거 경선 한번 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주가가 너무 이거 결국엔 제자리 가실 건 다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거 하시는 분도 결과적으로 이 주식 여기 간다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거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걸 몰라서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럼 과연 3만 원에서 만 원까지 빠지는 거하고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하고 올라가면 제가 봤을 때 이거 4만 원이거든요. 많이 가봐야. 그러면 올라가는 건 30%고요. 밑으로 내려오는 건 3분의 1 토막이에요. 그럼 이걸 과연 여기에 승부를 걸 필요가 있나 60%를. 그냥 좀 여태까지 끌고 오셨으니까 그렇게 높지도 않거든요. 가격이요. 지금 34,000원은 얼마 전에도 한번 찍어줬어요. 지금 현재 뭐 여론조사가 이제 뭐 윤석열 뭐 1위를 갔다 뭘 한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너무 승부 보지 마시고 그냥 리스크 대비 수익 생각하자라고 생각하면 먹을 건 별로 없고 밑으로 이제 그 손실이나 이런 부분들의 하락폭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그냥 비중 60% 비중 너무 많고 그냥 일부 좀 줄이고 그냥 본전 이상 주면 적당히 챙기고 그리고 이슈 살아있을 때 빠져나오자. 이거 나중에 경선 끝나거나 뭐 그런 상황 되면은 이제 나올 기회가 없습니다. 나오고 싶어도. 그 전에 미리 흘러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살아있을 때 횡보 추세 지켜주고 있을 때 좀 비중 좀 줄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에이텍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전 시에 매도 의견 주셨어요. 그럼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PI 첨단 소재고요. 41,700원, 비중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PI 첨단 소재 뭐 회사 좋고요. 네. 뭐 시가총액 1조 3천억 정도 되고요. 이게 이제 필름 전문 업체인데요. PI 필름 전문 업체인데 그 회로기판에 있는 필름을 그 주력으로 해서 그 FPCB 업체에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뭐 경쟁회사 대비 좀 다양한 제품이 있고 이 회사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처음에 그 SKC하고 코오롱 인더스트리하고 두 회사가 서로 협력해서 회사를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SKC와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양쪽에서 도와줄 것 같은데 참 이게 애매한 게 두 회사가 같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경영이 좀 어정쩡해지는 거죠. 이게 네 것도 내 것도 아니다 보니까 약간 보통 그렇게 합작사들이 잘 되면 좋은데 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회사를 글렌우드라는 그런 어떤 그 회사가 이제 그냥 그 지분을 이제 가져갔어요. 그리고 나서도 뭐 회사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도 뭐 600억 정도, 영업이익 뭐 매출도 뭐 크게 늘지는 않지만 한 3천억 정도, 지금 시가총액 1조 3천억 정도. 예, 그리고 회사의 그런 어떤 전기차라든지 그 필름 자체가 전기차라든지 스마트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다 보니까 회사의 흐름이나 뭐 그런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매수가가 41,700원이신데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요 상태에 와 있거든요. 지금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일단은
근데 여기서 추세가 한번 깨졌다가 지금 다시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다시 추세를 만들어서 가느냐, 아니면 지금 1파, 2파, 3파가 나오고 나서 21선 깨지고 나서 기술적으로 보면 다시 올라왔을 때 여기서 횡보를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1,700원이시고 충분히 수익권에 있으니까 조금 이 정도 왔을 때 수익 실현 한번 하고, 그리고 일부 물량 가지고 또 넘어가는지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수익 실현하시면서 좀 이후 상황 좀 지켜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PI 첨단 소재에 대해서는 일부 수익 실현하시면서 지켜보고 대응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질문자님 지금 수익권에 계신데요.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04개 꼭 입력하시고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이화공영이고요. 7,110원, 비중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화공영은 1.02% 상승하면서 6,93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이 종목도 전문가님 테마주죠, 정치 테마주. 네네네.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대선할 때 되면은 빠지지 네. 않는 종목이에요. 예, 대선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종목. 이게 이명박 대통령 그때 4대강부터 시작해서 또 4대강을 만들어 놨더니 또 4대강을 다시 복원한다고 또 그래서. 테마가 되면서 네. 4대강 갖고 계속 이제 대선할 때마다 이 종목 빠지지 않는데, 이 흐름 한번 보시면 계속 대선할 때마다 좀 빠지지 않는 흐름이고요. 결론은 괜찮다. 네. 어느 정도 기술만 좀 있으시면 충분히 뭐 이거 지금 뭐 고가 아니고 대선이 이제 인맥 관련주들이 오르다가 이제 어느 정도 대선할 때쯤 되면은 이런 대선 공약주들이 움직이거든요. 뭐 교육 테마, 뭐 이따가도 다른 분도 또 의뢰하신 게 있는데 교육 테마, 뭐 그리고 이제 뭐 노인 테마, 뭐 그리고 뭐 장애인 테마, 뭐 그런 어떤 관련된 그런 공약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데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뭔가를 하려고 지금 흐름을 계속 만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이건 누가 봐도 그냥 딱 봐도 그냥 보이잖아요. 예, 보이고 들었다가 지금 다시 눌렀어요. 그리고 다시 지금 이렇게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건 버티면 수익은 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그 에이텍 하셨던 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에이텍 팔고 이거 하자. 차라리 대선주 볼 거면 그냥 지금은 인맥주는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지나갔고 이제 노리시려고 하시면 이 공약 관련주를 노리셔야 돼요. 공약 관련주. 그러니까 공약 관련된 그런 어떤 종목들 중에 뭐 여러 종목이 있긴 한데 몇 개만 좀 소개해 주세요, 전문가님. 네. 갑자기요? 네, 뭐 전통적으로 네. 대선 관련주 하면은 일단 4대강 어떤 관련된 이화공영, 그리고 뭐 자연과환경이라는 종목 있고요. 네, 자연과환경. 그 대북 테마 관련된 종목들 뭐 대아TI 이런 종목도 이제 대북 관련 테마고요. 교육 관련주, 노인 관련 테마 이런 것도 지금 보면은 조금씩 움직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 관련 테마 이거 제가 회원 중에도 이거 하나 가지고서 물리신 분이 있는데 제가 이거는 팔지 말고 냅두라고 했던 이유가 대선 때 되면은 이렇게 노인 관련 테마로 이렇게 묶여갖고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일부러 좀 손절 안 하고 좀 냅두고 있는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거든요. 모나리자, 뭐 유진 로봇. 네, 유진 로봇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노인 테마 이런 걸로 묶여갖고 또 가긴 하는데 지금 이건 다른 로봇 관련 테마로 먼저 묶여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여러 종목들이 있어요. 뭐 메타바이오메드 이것도 이제 노인 테마인데요. 메타바이오메드 뭐 이게 임플란트 이런 어떤 이에 대한 어떤 뭐를 만드는 그런 업체인데 옛날에는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인바디라는 회사죠. 인바디로 바뀌었죠. 인바디라는 회사도 예전에 노인 테마로 묶여서 이것도 대선주 때 좀 많이 올라왔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선 테마주들이 쭉 있어요. 쭉 있고 그 어떤 공약이나 이런 거에 이제 엮여서 이제 한 번씩 들썩들썩 하면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공약주들은 사실 지금 아직은 오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자꾸 이제 인맥주들은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좀
끝나는 흐름에 있고요. 지금 만약에 대선 테마주를 노리려고 하시면은 좀 공약 관련된 종목들을 좀 미리 매수해서 그런 부분들에 그냥 포트로 너무 많지 않게 그냥 일부 좀 담아보는 것도 뭐 대선 테마주들이 뭐 나중에 이제 급등을 하고 나면 막 그 문제다 막 그런 어떤 뭐 그 부분에 이제 나중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하지만 그건 이제 올랐을 때 잡았을 때 얘기고 이런 종목들을 미리 조금 잡아서 좀 기다리고 있으면 충분히 수익 줄 수 있고 그것도 하나의 매매 방법이고 또 경험을 하다 보면 좀 배울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요. 저는 뭐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아까 같은 에이텍 같은 경우에 이제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거를 그 뉴스에 나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게 거기서 잡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 빨리 좀 정리하고 나와서 아까 이제 뭐 특별히 제가 이화공영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이화공영처럼 아직 이제 오르지 않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공약 관련된 종목들을 미리 사서 쌀 때 사서 기다리고 있다가 좀 이제 오르면 그때 조금 적당히 정리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방법을 하자. 이미 많이 오른 거, 이슈돼 있는 걸 막 따라가지 말고 남들이 이제 좀 잘 모르고 그런 것들을 좀 기다렸다가 수익을 내는 그런 방법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화공영에 대해서는 추세가 좋기 때문에 보유하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 중에서는 인맥 관련주보다는 공약 관련주를 눈여겨보자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분 바로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코엔텍이고요. 8,95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코엔텍 종가 한번 살펴보면 0.11% 상승하면서 8,88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폐기물 관련주죠? 800원짜리가 배당을 510원을 준다고 하면 거의 시가 배당률이 5% 이상 되죠. 예, 배당이 작년에 완전 고배당 시가 배당률이 5.4%, 작년에 5.4%였어요. 작년에 가격이 더 이제 배당 그 기준이었을 때 한 10,000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 더 싸졌잖아요. 더 싸졌는데 지금 배당이나 어떤 부분들을 보면은 시가 배당률이 훨씬 높아요. 은행에 저금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그냥 저금한다 생각하고도 살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하락세를 타지 않는다면. 근데 이제 뭐 매출이나 시가총액은 한 5천억 정도 되고요.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줄지 않고 있고 이 회사를 얼마 전에 IS 동서라는 회사가 인수했어요. 인수해갖고 지금 그 부분에 이제 IS 동서라는 그 회사가 이제 그 어떤 건축 자재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가져가서 근데 이 폐기물 업체가 사실 좀 약간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알짜 회사예요, 사실. 또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좀 신경도 많이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 폐기물을 그냥 막 갖다 버릴 수 없잖아요. 옛날처럼. 그러니까 이 폐기물 업체에다 의뢰를 하는 거고 이 회사의 주가를 보면 장기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다른 회사들처럼 이렇게 흔들림이 심하거나 뭐 이렇게 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는데 좀 어느 정도 이제 인수를 하고 나서 좀 약간 그런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 좀 내려와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뭐 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본다고 하면 충분히 가지고 있을 만하고 뭐 오히려 더 사도 사실 그냥 은행에 저금한다고 생각하고 좀 더 사서 그냥 뭐 배당을 받고 뭐 나중에 여기서 수익이 생기면 기술적으로도 지금 전부 이평선이 다 모여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인수가 끝나고 뭐 해서 그런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는데 그냥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회사다. 그냥 좀 지루하긴 하지만 네, 회사는 뭐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코엔텍 이 종목에 대해서도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종목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KPX 생명과학이고요. 13,500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77% 상승하면서 9,11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이 종목은 화이자 관련주죠.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일단은 참사죠, 참사. 함정에 걸린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KPX 생명과학이라는 회사가 화이자하고 거래를 한다는 이유로 화이자에서 백신이 나오면 얘네가 어떤 수혜를 받을 거야라고 해서 급등을 했는데 그냥 기술적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따라가서 그냥 근데 이거 사실 이거 따라가서도 사실 크게 수익을 팔 기회를 많이 안 줘갖고 사실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매매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지금 보시면 올라갈 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점 상한가 가고 다음날 바로 상한가를 갔는데 내려올 때 이제 또 이런 식으로 터지면서 내려오면서 사실 수익을 이 종목을 매매해서 실제로 수익을 내기는 사실 이거는 너무 힘들지 않았나. 근데 그 어려운 종목을 이제 가지고 계시면서 약간 참사가 벌어졌고요. 이거는 이제 약간 함정에 걸리신 건데 결국에 아까 그 제가 에이텍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지금 상황에선 제자리로 이미 다시 왔다. 제자리로.
예, 제자리로 와서 여기서 뭐 어떤 대응을 하기에는 사실 좀 힘들고요. 13,500원이시면은 그렇게 멀진 않으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다가 한 번씩 대반등으로 그러니까 대반등 이렇게 되풀이 파동을 주거든요. 그때 좀 빠져나오려고 해보자. 이거 그냥 만약에 여기서 꺼내준다면 저 같으면 여기서 한 번만 꺼내주시면 저 바로 나오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생각하고 그냥 다시는 그냥 13,500원 한 번 주면 다시는 이런 종목 하지 않겠습니다. 생각하고선 빨리 나와야 될 그런 종목이고요. 지금 제자리 왔으니까 지금 여기서 뭐 어떻게 손절을 하거나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어떤 부분에 어떤 테마가 걸리거나 약간 KPX 이 그룹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종목이. 그러니까 KPX 생명과학 그리고 이게 KPX 뭐 다른 어떤 홀딩스 뭐 이런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거래량도 많이 없고 이게 움직이면 굉장히 빠르고 내려올 때도 이렇게 터지니까 이게 매매하기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아마 이번에 한번 해보셨으면 이 KPX 쪽으로는 다시는 거래를 하지 않으시는 게 저도 이 종목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 KPX 쪽은요. 이게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해서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이거 어느 정도 대반등 나오면 빨리 정리하고 나오자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KPX 생명과학에 대해서 보유하시면서 반등 시에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종목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카카오게임즈고요. 55,700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보면요. 카카오게임즈는 0.19% 하락하면서 53,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카카오게임즈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카카오게임즈도 한번 보시면 네. 신규 상장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상장하고 나서 점상한가 가고 그 다음에 터지면 이렇게 내려온다. 이렇게. 자, 요거 좀 아까 그 SK 바이오 사이언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거 빨리 나와야 된다. SK 바이오 사이언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네.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흐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예, 이거 계속 다 버틸려면 이거 너무 힘들어요. 지금 여기서라도 이거 카카오게임즈 여기서라도 잘랐으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SK 바이오 사이언스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요렇게 지금 움직이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제는 좀 하방 경직성 잡아주면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일단은 추세가 이런 신규 상장주의 이런 패턴도 제가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게 여기서 돌아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지만 사실 그것도 쉽지 않고요. 이렇게 계속 움직이다가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서 뭐 어떤 이런 게임즈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이 얘기가 나오면 밑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 카카오 게임즈 지금 현재 상황은 뭐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상태니까 아무래도 조금 위로 가기를 좀 바라보긴 하고요. 실적이나 이런 상황들도 좋아지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이 밸류가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좀 고평가 이제 많이 여기다 밸류를 많이 줬어요. 많이 줘서 뭐 카카오 자체가 성장성은 많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비중 30% 55,700원 정도시니까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한번 샀다가 이렇게 밀려서 다시 대반등을 줄 때요. 그냥 이거는 매매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물려서 실패해서 물리면 다시 올라와서 다시 본전을 줄 때 최소 절반은 자르자. 이거는 그냥 저는 그냥 제가 그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거든요. 제가 딱 진입한 시점에서 바로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마이너스를 줬다가 다시 제자리를 주면 가건 말건 일단 절반 자릅니다. 절반 자르고 다시 내려온다고 하면 그 밑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올라가면 이제 올라가는 대로 그냥 두고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좀 해지하는 방법으로 본전 이상 주면 반 자르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갖고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카오게임즈에 대해서는 보유하시면서 반등 시에 절반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신규 상장주는 기준이 없어서 위험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비상교육이고요. 6,5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살펴보면 비상교육 보합 마감하면서 6,74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비상교육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비상교육 마찬가지 대선 테마주고요. 지금은 대선 테마주로 봐야 돼요. 그때는 코로나 관련된 어떤 종목으로 봤는데 비상교육 약간 흐름은 약해요. 근데 그 대선 테마주로 보시고 지금 좀 약간 움직이려고 자리 만들고 있어요. 같이 봐야 될 종목 보여드릴게요. 메가MD라는 종목 마찬가지 교육 온라인 교육 관련주고요. 네, 교육 관련주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약간 대장주는 YBM넷으로 보이는데 YBM넷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앞전에 이렇게 좀 올라오고 지금 좀 약간 쉬면서 대선 테마주 마지막 한 번 더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상교육도 마찬가지로 그 대선 테마주로 좀 생각하면서 나중에 공약 나오고 할 때 크게는 못 가고요. 크게는 못 갑니다. 이 교육 관련주들이 그 대선 테마 매번 나왔던 굉장히 식상한 재료이기 때문에 서프라이즈가 아니라서 한 번 정도 올라주는 그 정도 부분
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그렇게 크게 수익률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6,500원 지금도 수익권이신데 뭐 저가에서 잘 잡으신 것 같고 비중 20% 예. 그 부분에서 좀 대선 테마주 중간에 대선 테마 공약이 안 나와도 중간중간 급등을 주면 그때 좀 고려해보고 어쨌든 대선 테마주로 생각하고 대응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희 이제 시간 관계상 지금 비상교육까지만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담 남겨주신 모든 분들 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소감이 어떠셨나요? 저 전문가님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죠. 네네. 전문가님은요? 알겠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그런 식상한 대답 말고 또 다른 말 해주세요. 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통해서 빠르게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04개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그리고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의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